제가 요청받은 발표는 지속가능 발전 17가지 목표 중에 포용적이고 복원력이 있는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구축을 위해 과학과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입니다. 아마 어제 많이 들으셨겠지만 제가 한번 다시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지속가능 2030 아젠다는 지구자원 한계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 논의로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개념은 1987년 브룬트단트 보고서에서 처음 언급되었고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 세대가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정의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개발 또는 발전이 한편으로는 환경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모순 속에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 리우 선언과 함께 빈곤 퇴치, 환경 보전, 청소년과 여성, NGO,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등 이러한 의제를 이행하기 위한 수단을 명시한 환경 실천 계획인 의제 21이 채택되었습니다. 이후 2000년 주로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 새천년 개발 목표, 2002년 문화 의제 21 등 다양한 분야로 논의가 확장되면서 누구도 출신과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등 관계없이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지속 가능한 개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5년 총회에서 195개국 회원국 전원 일치로 지속 가능 발전 의제가 채택되었습니다. 그런 지속 가능 발전 목표의 새로운 정신은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이라는 슬로건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한국 정부도 2000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립되고 2007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이 제정되어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글로벌 움직임의 방향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편 박물관 분야에서도 1972년 칠레 산티아고 선언 이후 70년대에는 뉴 뮤지얼러지, 에코뮤지엄 등이 나타났고 최근에는 포용적 박물관, 참여박물관, 박물관과 인권 등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기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2015년 아이콤이 함께 작업한 유네스코 박물관과 콜렉션의 보호와 증진, 사회적 역할에 대한 권고안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박물관이 사회에서 경제 주체로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관광 경제의 중요한 구성원이며 소재한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회 구성원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공장소이며 공동체의 통합과 결속에도 기여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은 박물관의 새로운 기회로 이러한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도 하였습니다. 아이콤은 아까 에카트리나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작년 교토에서의 결의안에서 박물관이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박물관이 지역 공동체와 함께 발전하도록 다양한 파트너와 협력하여 지역의 경제와 창의산업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동향에 가장 먼저 참여하고 있는 박물관은 과학관과 과학센터입니다. 아젠다의 목표가 재난 예방, 탄소 배출 감소 등 다양한 과학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이미 과학관들은 선도적으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와 관련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002년에 시작되어 매해 11월 10일에 진행되는 세계과학관의 날에는 전 세계 과학관과 센터들이 해마다 주제와 밀접한 전시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과학은 인권이라는 주제로 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관람객의 범위를 확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학관은 구체적으로 지속 가능 발전 의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표 11번째는 도시와 인간의 거주지를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이 있고 지속 가능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이미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인 35억 명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3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60%가 도시에 거주하게 된다고 합니다.
도시는 지구의 땅 면적의 3%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 세계 에너지의 거의 80%를 소비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도 76%나 되며 기후변화에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교육의 기회를 찾아 모든 인프라를 갖춘 도시에 인구는 계속 유입되고 평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늘에는 빈곤과 차별, 범죄, 교통체증, 실업, 적절한 주거 공간 부족, 물 부족, 오염과 환경 파괴 등 불편한 진실도 함께 존재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도시라 하더라도 올해 우리가 경험한 것 같이 태풍과 홍수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가 와서 전기 공급이 끊기면 도시의 생명줄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의 90%는 도시에서 발생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이는 인구의 밀집이 유행병에 얼마나 취약한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큰 도시에 위치한 과학관들은 지구 환경과 기술 발전 등 이미 다루고자 하는 관련 과학 분야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과학관이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지속가능 발전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SDG 11번째 목표를 지역의 의제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과학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11번째 목표와 부합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지, 부족하거나 개편이 필요한 것은 있는지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하다면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하더라도 혁신적인 내러티브로 전환하여 새로운 신선한 이야기로 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과 다양한 지역 공동체 그리고 관람객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과정이 필수입니다. 이는 현재 대상 시민과 공동체가 과학관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선행 지식이 있는지, 무엇을 더 알고 싶어 하는지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에 맞추어 과학관은 다양한 관련 연구기관, 대학, 유사기관이나 학회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도 듣기 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시의 인프라와 시민의 상황, 주거 환경이나 인구 통계 등 관련 정보와 데이터를 확보하여 기존의 활동에 비교하여 지역의 특수한 상황에 대해 긍정적인 부분과 부족한 부분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과학관 내의 리더십과 지방자치단체, 대상 관람객 등이 구성하는 포용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예는 이탈리아 트레노의 과학관이 지속 가능 발전에 관한 관람객의 의식 수준을 알기 위해 진행했던 프로그램의 예입니다. 규격화되지 않은 질문을 던져 대화를 끌어내어 피드백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동시에 과학관은 전시나 프로그램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는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조사가 기본 조사가 되고 나면 현실적으로 과학관에서 실행 가능하고 지역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는 이행수단을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이행수단을 한 번에 공략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다각적인 시각을 적용한 실행 계획을 세우는데 그 목표가 분명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행 계획은 기관의 전체 목표와도 부합되고 통합되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조직의 개편, 전시의 기획 방식과 구성도 변화해야 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결정이 일반 시민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공감대에 근거하여 지역 공동체의 지지를 받는 것도 필요한 과정입니다. 실행 계획을 적용하기 위해 직원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면 적절한 재원과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관람객들에게는 11번째 포용적이고 안전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개발하기 위한 지원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여기서는 누구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도시 구성원 공동체, 남녀노소, 장애 등 어떠한 구분이 없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문화적인 풍토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지식이 쌓이고 태도가 변하며 그에 기초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개인적인 역량과 집단적인 역량이 함께 쌓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과 ITC 접목은 이미 과학관에서 주제로서 수단으로서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소통의 관점에서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존의 오프라인 소통 방식으로만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인간의 행위와 일상의 변화가 오고 이는 앞으로 더 크게 변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예측은 어렵지만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과학 간 전시와 교육 방식이 효율이 떨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에 항상 눈을 뜨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과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위해 적절한 지표가 필요한데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 고려할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할 것이라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핵심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할 때 세분화된 통계를 적용해야 합니다. 언뜻 어렵게 들리지만 인종, 성별, 연령, 거주지, 언어, 장애 여부, 사회적,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통계를 분류하여 취합하자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보고서로 작성되어 과학관 내부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들과 공유되어 실행계획의 효율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할 때에 지역 공동체와 시민이 호응하는 책임성 있는 거버넌스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실행계획은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보완하고 긍정적인 결과는 소통하여 지역 공동체와 협업하여 안전하고 포용적인 도시 환경을 함께 구축하는 과학 간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UN 2030 지속가능 발전 목표는 과학 간의 기회입니다. 지역 공동체와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들의 효과적인 협업을 끌어내는 것이 성공의 발판입니다. 지금 에카트리나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아이콤 OECD 가이드가 있고 또 참고 문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